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정식 컨설팅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식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모집 단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 이해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정식 컨설팅에서 추가 합격을 목표로 삼는다. 상향 지원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모집 단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반적인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한 원서 지원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정시 원서 쓰시게 될 때는 수시와 정시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한 원서 지원은 의미가 없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입시에 대한 전략과 이해를 반드시 갖추셔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이유는 추가 합격을 위해서 내 성적대보다 2점이나 3점이나 4점 또는 10점 정도 상향해서 원서를 지원하겠다 한다면 모집 단위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자꾸 추가 합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향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정시 지원을 안정 지원만 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 때는 하나는 안정 지원하면서 두 개를 상향을 하든, 두 개를 안정을 하든 하나를 상향을 하든, 어찌됐든 본인의 대학 성적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입시나 통계의 원서 지원은 자신의 성적대보다 낮은 대학을 가게 만드는 게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합격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 합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학생의 성적대보다 낮은 대학의 원서를 써야만 입시의 여러 가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한 원서 지원은 대부분 70% 값에 맞춰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안정 지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시에서는 1점, 2점이라는 것이 결국 대학의 구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 표준 점수에서 만약에 5점 정도 상향해서 붙게 된다 라고 하면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서 5단계의 윗대학을 붙는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 지원에서 상향 지원, 추가 합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건, 과연 상향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디까지? 만약에 학생의 성적이 385점의 표준 점수 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표준 점수는 국어나 수학,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이 표준 점수 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수능 성적표에서. 자, 표준 점수 385점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상향 지원한다면 과연 몇 점 정도 상향할 수 있을까? 385점에서 385점이나 384점 정도의 원서를 쓰면 안정 지원일까? 적정 안정 지원일까? 자, 그럼 거기서 상향을 하는 지점은 385점에서 상향을 한다면 약 387점 정도, 본인 성적대에서 약 2점 정도 상향을 하는 구간, 이게 우리가 상향이라고 흔히 말하는 기간이고, 이 상향 기간은 자연추합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점수 경쟁을 통해서 자연추합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고, 내가 만약에 내 성적대에서 훨씬 더 높은 구간을 목표로 삼는다, 5점 정도 상향을 하고 싶다, 또 10점 정도 상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강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으로 결국은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385점인데 387점인 학과, 다시 말해서 2점 상향해서 쓰면 붙을 가능성이 높나? 그렇지 않고 내 성적대보다 5점 정도 상향해서 원서를 쓰는 이 구간이, 390의 구간이 387점의 구간보다 합격할 가능성이 높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성적대보다 5점 상향하는 구간보다 내 성적대보다 2점 상향하는 가능성 구간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접수가 가까우니까, 점수가 가까우니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가 합격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점수가 가까운 구간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점수가 가까운 구간.
내 성적이 385점이니까 387점 구간이 390 구간보다 가까우니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가 합격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점수가 가깝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를 내가 물리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가까운 구간이 실제로는 387점이라는 구간이 나의 경쟁자들이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385, 그 다음에 386, 387점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387점대에 과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합격할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지원이다, 자연추합이다, 강제추합이다, 합격 가능성이 높냐 낮냐라는 부분의 핵심이 점수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경쟁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점이 중요하다. 내가 387점이 점수가 근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의 경쟁자들이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그 구간이 훨씬 더 어려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390점이라 하더라도 이 구간에 원서를 썼었을 때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390점의 구간에서는 389, 387, 387 또는 388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냐면 이 구간 내에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85점의 점수대로 389를 원서로 쓰게 되어지면 경쟁자들의 구간을 피해서 원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핵심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합격 가능성이 가깝다 멀다는 점수가 가깝냐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 구간이냐 아니냐, 경쟁자와 구간을 피하고 있느냐 아니면 경쟁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상향 지원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이제 지원 대학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부분들은 과연 학생이 원서 지원에 있어서 어떤 의도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나는 3개를 다 안정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3개를 100% 안정 지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시에서는 대부분 다 자기 성적대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게 열망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를 안정 지원하고 2개를 상향할 것이냐, 이 점인데, 원서 지원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안정 지원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가나다 3개의 원서 지원 중에서 어디에 안정 지원을 둘 것이냐, 가군의 안정 지원을 둘 것이냐, 나군의 안정 지원을 둘 것이냐, 다군의 안정 지원을 둘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원서 지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가나다군 중에 어디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다군에 먼저 안정 지원에 다군의 전략을 짜게 되면 가와 나군에서 전략을 짜게 될 거고, 나군에서 안정 지원이거나 나군의 지원 전략을 짜면 나군의 원서를 쓰면서 가군과 다군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텐데, 가나다군 중에서 어디에 먼저 지원의 포인트를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의 전략을 짜는 데 제일 중요한 그림이다. 이게 첫 번째로 원서 지원의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잘 모르죠. 그냥 가나다군 중에서 어디를 먼저 잡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가 있지만, 컨설팅을 많이 하시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생의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첫 번째 대학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향후 대학의 합격 가능성과 향후 대학의 추합 가능성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가군의 안정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가군에 387점으로 가군에 안정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겠죠. 그럼 나군에 상향을 하게 되어질 때 과연 그 상향의 지점이 387점에서 389점의 구간의 상향이 될 것이냐, 아니면 395점의 상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향 포인트의 지점은 점수의 근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 구간을 회피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결국은 좌우 군이동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만 된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군을 결정을 하겠죠.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안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정 지원이냐, 또 상향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상향 지원이냐. 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내 성적대보다 낮은 구간에다 무조건 원서를 쓰면 안정 지원이 아니죠. 고려대학교 갈 수 있는 학생이 안정 지원한다 해서 동국대에다 안정 지원을 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성적은 중앙대 정도 갈 수 있어. 근데 중앙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희대 정도에다 원서를 쓰면 안정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그렇게 낮춰서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중앙대지 실제는 중앙대 갈 성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 지원이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안정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상향 지원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집 단위 이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 단위 내에서 내 성적의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가나다군 3개의 원서를 쓰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가나다 3개 중에서 가나 2개밖에 없어요. 왜? 다군 자체는 의학계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군의 범위가 매우 좁고, 의학계열이 아닌 일반과에서는 다군이 사실상 중앙대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만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원서 지원의 범위가 매우 좁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나는 학생들은 가군, 나군, 다군의 원서를 쓰니까 다군의 원서를 쓰실 수 있는 지점이 중앙대학교, 항공대학교, 건국대, 동국대부터 쭉 밑으로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상위 누적 비율이 2%, 3% 이하의 구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가나다 3개를 원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 분들,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을 맞았다. 많은 분들은 수능시험 못 봤다. 그럼 갈 데가 없다. 수능시험 못 봤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능 성적을 못 볼수록 참 정시가 이상하죠. 성적이 낮을수록 기회가 많아요. 성적이 낮을수록 추합으로 뛰어날 수 있는 점수폭이 크죠. 우리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 내가 만약에 성적으로 고려대 정도를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상향을 해서 갈 수 있는 범위가 많아봤자 5점 정도 되겠죠. 물론 고려대에서 상향을 해서 5점을 치면 사실상 약학대학으로 상향을 쳐서 합격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상 5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단국대학교 천안 정도를 갈 수 있다, 단국대 천안, 아니면 연세대 미래, 고려대 세종, 또는 충남대 충북대 정도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상향을 친다? 그럼 그 점수대에서 10점, 20점을 상향을 치어요.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표점에서 70점을 상향해서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점수폭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봤으니까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3등급, 4등급, 5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가나군 2개밖에 원서를 못 쓴다. 성적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가나다 3개 정도 쓴다 라고 하지만 3, 4, 5등급인 학생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다. 추가 모집은 보통 2월 17일 이후에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약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했었고,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을 가나다 3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나다 3개 플러스 추가 모집 무제한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추가 모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가나다군 정시의 원서를 쓸 때 좀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 왜? 정시 지원에서 떨어지면 추가 모집으로 대학을 가면 돼. 하지만 추가 모집은 정시 가나다군 원서처럼 상향 지원의 폭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향 지원의 유일한 기회가
가나다 3개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의 성적을 맞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시 지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불합격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에서 무제한적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을 맡든 간에 그 성적은 반드시 이 모집 단위라고 하면 여기 하나의 모집 단위, 예를 들어서 이게 세종대학교다, 경희대학교다, 뭐 건국대학교다, 또 연세대학교다 그러면 전체 학과가 있겠죠. 만약에 연세대학교 전체 학과가 가장 위에 있는 대학들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의 학과가 있다. 그럼 이게 전체 모집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박스가 한 대학의 전체 학과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9일 날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나면 내 성적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내 성적은 모집 단위 내에 상위 구간에 들어가 있거나 모집 단위 내에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모집 단위 끝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반드시 내가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교 상위 학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학과의 중간 정도의 원서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어느 대학교의 약간 하위 학과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적이 모집 단위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성적이 모집 단위의 가장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가장 상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학생들은 뭐냐면 상위 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대학이 목표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상위 학과에 실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 대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 대학은 바로 그 윗대학이 도착점이 되는 거죠. 결국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럼 이 도착점이 결국은 상향 지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상향 지원의 목표가 되어지면 반드시 밑에 있는 대학은 안정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상향치고 윗대학도 상향치고 밑에도 상향친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상향인데 연세대 고려대도 상향이다. 이렇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위에 대학 건국대학교가 상향인데 밑에 동국대학교도 상향으로 같이 친다. 그럼 뭐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면 재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죠. 결국은 뭐냐면 어떤 모집 단위의 상위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학생의 목표는 그 상위 대학을 목표로 삼게 된 것이고, 그럼 이 대학이 도착점이 되면 여기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반드시 원서를 어떻게 쓰게 되어지냐면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원서를 쓰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위에서 밑으로 원서를 쓰게 된다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1번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아래 대학의 1번 학과의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2번 또는 3번 학과의 원서를 쓴다는 점을 명심. 결국은 뭐냐면 이 모집 단위의 상위 학과에서 실제 고득점자들이 모이는 구간은 1번이 아니다. 어디다? 2번, 3번 구간에 고득점자가 몰린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아셨죠? 고득점자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으로 원서를 쓰느냐, 내가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 전략이 바뀐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추가 합격을 목표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고득점자가 몰려있는 지점을 노려야 되죠. 그 고득점자가 몰려있는 지점이 결국은 1번이 아닌 2번과 3번 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가 중간 정도의 지점에 있는 거예요.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쓰는데 약 중간 정도 학과, 가천대학교에 원서를 쓰는데 중간 정도 지점. 자, 중간 정도의 지점에 들어가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데가 여기예요. 가장 불만스러워.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붙기는 붙는데 첫 번째는 학과도 마음에 안 들죠. 왜? 상위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도 들어가니까 결국은 학과도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는 이 대학도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뭐의 의지가 되게 강하냐면 상향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해요. 어떻게 좀 모집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향 지원에서 윗대학으로 가기에는 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간 정도에 갇히게 되어지면 뭘 하게 되냐면 대학과 학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대학과 학과 사이에서.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점수대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받아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수능 성적을 받았다. 근데 그 성적이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 얼마나 좋으냐, 확장성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확장성. 다시 말하면 확장성이 있는 점수는 어떤 구간이냐면, 이렇게 모집 단위의 중간 정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모집 단위 상위나 모집 단위 하위 구간으로 이동 가능성이 되게 커야 되는데, 모집 단위 중간 정도에 갇히게 되어지면 사실상 좌우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과 학과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간을 뛰어넘어서 상향을 쳐야 돼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밖에 접근이 안 되는데 결국은 구간을 뛰어넘어서 상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추합이 아니라 강제 추합을 노려야 되겠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은 결국 구간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점수대에서 1점, 2점, 3점의 폭으로 상향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구간 중간 내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바로 이동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상향 지원을 해서 합격을 노리셔야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요 중간 구간이 원서 지원에 있어서 내가 상향을 목표로 삼는 분 두 가지죠. 상향이 아니라 모집 단위 내에 중간에 들어가서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졌다. 이런 분들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하면 결국은 대학도 학과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답답한 성적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내가 성적이 좀 안 돼. 내 성적은 실제로는 이 정도에 있어 나는. 근데 나는 좀 위쪽 대학에 상향을 해서 가고 싶어. 그럼 이 전체 중에서 과연 어디를 노려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 중간 정도 지점이 추함에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상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로 움직인다? 충원율로 움직인다. 충원율이. 자,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또는 입시 설명회에서 가서 보면 막 추가 합격에 대해서 엄청 막 얘기해요. 추가 합격에 대해서 막 높고 막 어디를 가면 충원율이 높고 막 어디가 빵꾸가 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유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충원율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충원율이 높다. 충원율이 높으니까 회전율이 높다. 회전율이 높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성적이 낮아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바보들이나.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의 충원율이 여기가 충원율이 300%가 나왔어. 300%가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고득점자들이 과밀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의 고득점자들이 있었고, 이 고득점자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득점자들이 상위 구간에 밀집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아래까지 하락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충원율이 매우 낮다. 충원율이 만약에 이 학과의 충원율이 10%야. 충원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허수들은 뭐로 움직여? 충원으로 움직여요. 자, 내가 만약에 허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성적은 380점인데 나는 390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어. 그래서 붙고 싶어. 자, 그러면 충원율은 300%의 원서를 쓰고 싶습니까? 충원율 10%의 원서를 쓰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10점 정도의 상향을 목표로 삼는 분들은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높은 구간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충원율이 높은 구간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점수대까지 점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충원율이 낮은 구간에 원서를 쓰게 되면 이런 허수들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충원율이 10%만 돌아도 그 점수의 하락폭이 되게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제 지원한 학과가 내가 380점인데 내가 지원한 학과가 382점이야. 그러면 이런 구간은 충원율이 높은 데를 치시면 돼요. 왜? 점수가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내 성적에서 나는 390점대 10점 정도 상향을 노리고 싶으면 충원율이 낮은 구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충원율이 낮아도 점수의 하락폭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내 성적대가 모집 단위의 아래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예요. 아래 구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죠. 하위 구간에 속해져 있는 경우들은. 왜 하위 구간에서 속하는 게 어렵냐면
모든 대학의 원서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은 하위 구간, 다시 말하면 8번, 9번, 10번 정도의 구간 설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구간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점수는 변동된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면 붙는다고 생각하죠.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성적 때보다 훨씬 낫겠으면. 그런데 데이터는 작년의 데이터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성적대에 맞는 대로 딱딱딱딱딱 원서를 쓰지 않죠. 너는 380점이니까 여기 딱 써야 돼. 이런 법이 있습니까? 380점이 있어도 나는 385점에 쓸 수도 있고, 나는 380점이지만 나 재수할 거야. 절제한 사람들은 400점대에도 원서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정시 지원 자체는 매우 혼란스러운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하위 구간에 원서를 쓰는 구간은 대부분 이 하위 구간을 아래에서 위로 치고 들어오는 구간, 다시 말하면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경쟁이 되게 과밀되어진다. 경쟁만 과밀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충원율도 떨어진다. 문과인 경우는 대부분 대학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 있는 대학에서 윗대학에 합격을 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계는 다르죠. 자연계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큰 격차가 없다면 학과 선택에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위 구간에 속해졌을 때 학과 결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 성적대가 상위 구간, 아웃 구간에 있느냐, 상향 지원이 가능한 아웃 구간에 있느냐, 내 성적대가 모집 단위 내의 시프트 구간,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중간 구간에 속해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모집 단위가 어느 대학의 끝 정도에 간신히 걸리는 거야. 동국대학교 끝에 걸려, 건국대학교 끝에 걸려, 서울대학교 끝에 걸리면 이 지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지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웃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어느 대학교의 상위 구간의 점수대가 만약에 속했다라는 가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글씨가 좀 작아요. 글씨가 작기 때문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먼저 상향 지원 아웃 구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 1번서부터 14번까지의 학과 내용 중에서 1번서부터 한 6번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성적대가 표준점수 기준으로 389에서 391 정도의 성적대가 있다. 또 내 성적이 전년도에 우리가 100분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88%, 87%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고 경희대학교 상위 구간의 원서를 쓸 수 있죠. 또 이 상위 구간이 대부분 상경계열, 사회과학계열이라고 한다면 수학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입시의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값과 변동값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점수 기준으로 해서 입시기관에서 예상하기를 경희대학교 경희학과는 391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는 390점,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는 389점, 경희대학교 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는 386점 정도로 정했죠. 이게 바로 고정값. 고정값이 왜 편하냐면 계속 입시 데이터가 너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경희학과가 제일 높은 과가 아니라 중간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또 회계세무가 제일 높은 과가 아니라 아래 있는 학과로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변동값 그대로를 제시하게 되어지면 입시가 매우 혼란스럽죠.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정값이라고 해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경영, 사회, 인문 이렇게 쭉 해서 일본어 고정값을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년도에 변동값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먼저 여러분들께서 꼭 보실 부분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성적, 수능 성적 표준점수 100분의 1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원서 지원을 할 때 대학 결정은 가능하지만 학과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이트에다가 딱 입력해보면 내 성적이 몇 점이고 그 대학의 환산 점수를 몇 점을 하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는 붙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대학과 학과 결정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활용을 해서 지원 가능 대학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학과 결정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측해야 된다? 그 변동 가능성을 예측해내야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데이터나 통계나 자료를 통해서는 변동값에 대한 결과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값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예측값을 찾아내려면 추가격이나 전반적인 정시 지원의 패턴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변동값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 표준 점수를 가지고서 내립차실의 순위를 정한 겁니다. 잘 봐봅시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미디어학과 한번 볼까요? 미디어학과는 일반적으로 상위학과이기 때문에 5번 정도 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22학년도에 변동값 환산 점수로 해서 내림차수로 순위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학과가 어디 있나? 미디어학과 여기 있네, 여기. 순위가 하락을 했죠? 그럼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자유정보 같은 경우는 6위였다가 고정값에서는 2위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상 2022학년도 빅데이터 학과가 570.49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가 568.31점이기 때문에 결국 구간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위 같은 경우 정치외교 같은 경우나 사회학과 같은 경우가 원래보다 순위가 많이 하락했었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하스피탈리티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7위 정도가 되어지면 이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위가 되게 많이 하락했다는 의미예요. 순위 변동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얘기고 2021학년도로 한번 가봅시다. 2021학년도로 갔더니 지금 어디냐면 자유전공학부가 6위 정도에 있고 미디어가 여기에 있고 경제학과가 4위고 무려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는 3위까지 올라갔죠. 3위. 그렇죠? 2021학년도에는 3위였다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는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네요. 한 12 정도까지. 그리고 원래 고정값에서 볼 때 사회학과는 11위 정도의 순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순위 변동이 되게 심하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죠. 우리의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 대학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어느 정도 학과를 갈 수 있다는 결정할 수 있지만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붙을 수 있다는 결정할 수가 없다. 왜 결정할 수가 없냐면 이만큼 변동값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 대학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학과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과 결정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변동값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서 지원은 대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지원 학과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입시 통계와 데이터에 의존한 원서 지원과 학과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을 때 학교에서 받든 사설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든 엑셀 값을 띄워두고 성적 집어넣고 성적 집어넣고 난 다음에 너 여기 정도 갈 수 있어. 여기는 못 가. 이런 원서 지원이 이런 컨설팅이 제가 볼 땐 제일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만들어낸 데이터 값을 가지고 강요하는 거죠. 우리에게. 너는 이 정도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거 강요하고 그 데이터 값 외에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경우보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능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고 대학을 보내는 거는 부모님이 보내는 거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 네가 수능 시험을 좀 못 봤지만 대학은 내가 붙여줄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유튜브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더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경희대학교 설명을 드릴 얘기는 경희대학교 문과에서 첫 번째는 고정값, 2022학년도의 변동값, 2021학년도의 변동값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모집 단위 내에서의 학과의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하다 라고 하는 점들을 첫 번째로 확인시켜 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이 상위대학으로 이동을 한다. 중앙대학교에 이동을 한다. 결국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 내에서 어떤 구간에 있을 때 상위 구간, 아웃 구간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원서를 쓸 구간, 결국 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내 성적대가 모집 단위 내에 상향 지원이 가능한 아웃 구간에 있을 때 다른 대학으로 상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냐, 요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경희대학교의 하나의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내가 인문계열에 지금 보는 것처럼 1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 14개 학과가 있고 14개 학과에 표준점수 순위류에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니까 391점부터 386점까지의 구간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 학생들이 만약에 나군의 중앙대학교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부터 경영대학교 정치외교까지 중앙대학교까지 있는데 이게 표준점수로 392점에서 389점 정도의 구간이니까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중앙대를 나군의 원서를 쓴다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은 391점에서 389점 정도의 구간. 다시 말하면 경영학과부터 시작해서 하스피털리티 경영학과까지가 중앙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뭐가 발생이 되어진다? 추함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2022학년도의 충원율을 보면 경영학과 45.28%, 빅데이터가 59.81%, 그 다음에 미디어가 81%, 지금 보시면 저 정치외교 100%, 그 다음에 관광 엔터테인먼트 75% 정도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전반적으로 충원율이 다 발생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충원율이 모집단위 전체 폭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가군의 경희대학교는 나군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군에 있는 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나군에 있는 대학이 시립대도 있고 나군에 있는 대학이 한국 외대도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큰 폭으로 널려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희대학교에서 중앙대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점수의 폭은 389점에서 391 구간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 있을 때 나는 중앙대를 목표로 삼는다. 라고 하면 어디를 써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의 학과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져 있는 학과는 어디라고 보셔야 되냐면 2번, 3번, 4번, 5번 정도의 학과에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가 바로 빅데이터 응용이나 회계세무나 경제나 미디어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계세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과의 특성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세무가 서울시립대나 경희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추가 합격을 바라거나 아니면 경희대학교 원서를 쓰면서 중앙대학교의 상향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어디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냐면 빅데이터 응용이나 경제학과 같은데 또는 미디어 같은데 원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내가 이 성적대에서 충분히 경희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중앙대를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디에 쓸 가능성이 높냐면 제가 볼 때는 경제학과나 자율정보나 미디어 쪽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가 경희대를 못 가서 경희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경희대 상위권 학과에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중앙대를 목표로 삼는다면 경희대학교는 안정지원이 돼야 돼. 그럼 안정지원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모집 인원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은 경제나 미디어나 자유전공 쪽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실제로는 경희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나는 경희대학교의 상향을 노리고 싶어. 상향을 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희대학교에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어디로 빠져야 돼? 상위대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잡아야 되겠죠. 상위대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 그러면 그 경로 지점에서 고득점자들이 몰리는 지점으로 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를 지점적으로 더 좁냐 하면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적고 충원율이 낮은 구간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응용 같은 지점 자체가 좋은 지점이 될 수 있죠. 충원율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포인트는 빅데이터 융합 같은 경우는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경희대학교에서만 원서를 쓰는 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특히 경희대학교에서 이동하게 되어진다면 중앙대학교의 반영 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 계열도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40.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80%예요. 그리고 자연계열,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 수학이 45%이기 때문에 핵심은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중앙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수학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중앙대로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희대에서는 인문계열, 국어 반영 비율이 35%에 수학이 20%를 반영하는 인문계열보다는 사회과학 계열, 수학의 35%를 반영한 사회과학 쪽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중앙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추합을 노린다, 상향 지원을 노린다, 그럼 어디를 쳐야 된다? 경희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을 노려야 된다. 그리고 내 성적대에 대해서 성적대에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구간들 중에서 과연 어디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실제 경희대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냐, 나는 경희대학교의 상향을 노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지점 설정이 달라진다는 점. 하지만 장점으로 꼽는다면 경희대학교는 전체 구간에서 충원율이 50% 이상 일정하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경희대학교의 가군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나군 쪽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나군에 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이동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는 어떻게 보면 전체 구간 자체가 이동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상경 계열에서도 전년도에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빅데이터, 회계세무, 경제, 미디어 쪽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줄게요. 고려대학교도 우리가 경희대학교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모집 단위가 상당히 많아요. 1번서부터 시작해서 27번까지 27학과고, 여기 27개의 학과 중에서도 신설학과라든가 하위학과 몇 개 학과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30개 정도의 모집 단위가 있죠. 이렇게 모집 단위가 크면 결국은 원서 지원이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쓸까? 여기를 쓸까? 여기를 쓸까? 여기를 쓰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단순한 학과보다는 모집 단위가 클수록 기회 구간이 많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려요. 꼭 기회 구간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향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어. 나는 내 성적 때보다 10점 정도, 15점 정도 상향을 목표로 삼고 싶어 라고 하면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핵심은 모집 단위가 작은 구간은 기회 발생되기가 어려워요. 모집 단위가 커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택에 따라서 빈틈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고려대학교 같은 학교는 모집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첫 번째는 표준 점수에 의해서 내림 차순으로 한번 쭉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높은 학과가 403점 반도체 학과네요. 쭉 내려와서 가장 낮은 학과가 지구환경과학과로 393점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2022학년도의 환산 점수로 적용을 시켜서 바꿔보자. 그랬더니 2022학년도의 환산 점수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6위에 해당되는 건축사회환경공학과가 여기까지 올라가죠. 거의 한 7위, 8위 정도까지가 순위가 올라간 거죠. 이 점에서 아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의 원서 지원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만 실제 수능 성적 받아보고 대학 결정하게 되어지면 제가 한 말을 꼭 명심하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결정할 수 있지만 어느 대학에 어떤 과에 붙는다는 것은 결정하기 어렵다. 왜? 변동이 심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하위 구간 같은 경우는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리면 경쟁률이 상승하고,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면 점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위 학과라고 생각했었던 학과가 실제로는 상위 학과로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2021학년도로 바꿔보면 또 점수 변동이 생기죠. 2021학년도에 주목할 점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쭉 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4위에 해당되는 자유전공학부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융합에너지 같은 경우 이 아래 있는 학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산업경영공학과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는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서 점수를 봤었을 때는 환산 점수로 652.9점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점수로 이거 보고 딱 이렇게 자, 너의 점수는 표준 점수 395점이고 고려대학교의 환산 점수를 해당하니까 너는 668.71점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붙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아주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 불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대학 내에서 구간을 결정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통계나 데이터가 아닙니다. 통계나 데이터로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모집 단위에 대한 이동과 좌우 군이동의 가능성, 실제 얼마나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지, 또 전년도하고 입시에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결국은 노하우와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전체 모집 단위 내에서 상위 구간에 속해져 있다. 자, 상위 구간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표준점수가 411점부터 시작해서 396점 정도로 입시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해요. 그러면 고려대학교하고 맞물리는 구간이 고려대학교 16번의 생명공학과가 396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공학까지 하면 이쪽 구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구간에 속해져 계신 분들은 서울대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이쪽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려대에서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려대에서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 또 고려대 상위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의대라든가 또는 수의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생기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계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잘 못 봤어. 그럼 어떻게? 교차 지원을 해. 교차 지원을 하면 서강대에서 고려대를 갈 수 있고 서강대학교에서 연세대를 갈 수 있어 라고 교차 지원을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2022학년도는 수능이 어려웠다 보니까 교차 지원의 폭이 컸어요. 인문계와 자연계의 성적폭이 크다 보니까 자연계열 5%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상위 누적 비율의 학생이 인문계열의 1% 대학을 갈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연고대의 인문계열의 원서를 쓰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2022학년도의 수능은 2023학년도의 수능은 2022학년도에 비해서 다소 쉬워지면서 표준점수 만점과 1등급의 간격이 좁아졌어요. 약간.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교차 지원의 이점이 예전에는 5%에서 1%를 쳤다면 2023학년도는 대략적으로 3.5%에서 1%를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교차에 유리한 점이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는 성공적인 교차,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교차가 이루어졌다면 올해는 대학과 학과 사이에서 고민하는 교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야 된다. 자연계에서 문과를 교차 지원하면 유리한가? 아니다. 어떤 점이 불리하냐면 자연계에서 문과를 교차를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불리한 점은 인문계열은 자연계에 비해서 이동 가능성이 떨어져요. 이동 가능성. 평균점에서는 실제 점수가 가까워 보이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에서 보면 점수가 실제로는 더 멀다. 자연계를 생각해보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의 유일한 루트는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려대학교 서울대로 이동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대에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지만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은 고려대 자연계열에서 서울대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에서 약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에서 한의대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에서 수의대로도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인문계열은 대부분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구조고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진 않아요. 하지만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학과 학교 선택에 따라서 전체 구간에서 이동률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충원율을 보면 반도체공학과가 160% 전년도에,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가 93.33%, 쭉 내려와서 보면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되는 수학교육학과 60%, 그 다음에 바이오 시스템이 20.83%, 물리가 19%,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환경과학과도 23.07% 충원율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구간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충원율이 비교적 높은 구간은 바로 이 지점, 윗구간, 가정교육학과 그 다음에 수학교육학과부터 38% 이상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쪽 구간이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려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 합격할 성적이 있고 고려대 상위학과를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를 쓸까?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399점이야. 그럼 나는 399점이니까 자유전공 데이터과학과 그 다음에 여기를 쓸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려대학교 상위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고려대학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디에 가고 싶냐면 서울대로 가고 싶거나 이 학생들이 약대를 가고 싶겠죠.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고려대학교에 안정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 학과인 경우에는 399점을 맞은 학생이 398점인 학과에 낮춰서 원서를 쓰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과는 어디라고 보셔야 되냐면 1번, 2번, 3번, 5번, 6번 전체를 봤었을 때 몇 번 정도의 대부분 몰려있다. 보시는 것처럼 3번이나 그 다음에 6번 정도 3번 컴퓨터과학과라든가 자유전공이나 빅데이터 중에서 컴퓨터과학과와 전기전자 쪽에 고득점자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안정적이잖아요, 훨씬.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고려대학교에 붙을 수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려대학교에 충분히 붙을 수 있고 서울대학교나 약대를 이동하고 싶은 학생들은 상위 구간에서 1번 구간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구간 중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원서를 쓰면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안정지원하면. 반대로 내가 고려대학교에 상향을 하고 싶어. 난 고려대학교에 갈 성적이 안 돼. 자, 고려대학교를 쭉 보니까 400점부터 398점인데 내 성적대가 만약에 385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고려대학교에 가고 싶어. 그럼 어디를 원서를 쓸까? 가장 낮은데. 고려대학교 가장 낮은 애께 383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 사이트에 넣어봤더니 여기다 원서를 썼더니 추가 합격 가능성이 50%가 나오네. 여기 써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절대로 못 붙는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위 구간은 결국은 경쟁이 과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하위 구간의 점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 399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399점의 원서를 쓰면 점수가 14점이 차이가 나네요. 14점이라는 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떨어지겠지? 점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생각하실 점은 원서를 쓸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원서를 쓸 때는 점수 경쟁이 있어요. 점수를 가지고 지원대학을 결정하는 거 하나. 점수를 가지고 지원대학을 결정하는 거는 안정지원을 생각할 때. 하지만 내가 상향 의지를 가지고 있다. 상향 지원을 한다. 추합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추가 합격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경쟁 구간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399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까 떨어질까? 첫 번째는 399점인 학과는 말씀드렸죠.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목표는 서울대학교가 목표이거나 아니면 의학기울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를 쓴다는 얘기는 실제 여기에 399점인 학생이 원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이 학생들이 안정 지원을 하고 붙으면서 다른 대학에 붙으면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96점인 학생이 여기를 원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397점도 여기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왜? 만약에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 396점이 399점인 학과에 원서를 썼다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대학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충분히 붙을 수 있는데 학과 욕심을 내서 떨어져서 고려대에서 어디로 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한 원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아래 있는 성적대까지 여기를 다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393점이 여기 있으면 392점인 학생, 나보다 성적이 높은 392점인 학생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지? 라고 생각하지만 392점이 왜 여기 있습니까? 392점은 여기를 쓰면 사이트에 넣었더니 추가 합격 가능성 80%가 뜨는데 결국은 뭐냐면 385점인 학생이 원서를 써서 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좌우에서 유입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고 상위 구간에서 아래 있는 구간으로 안정 지원을 하시는 구간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합격하지 못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서는 바로 뭐냐면 내 성적대보다 성적이 다소 높은 386점과 같은 허수 지원이 과연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내 점수가 389점일 때 두려운 건 399점이 절대로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나보다 10점 높은 학생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걔네들은 다 다른 데로 가. 제일 두려운 거는 뭐냐면 나보다 1점이 높은 이 허수들의 지원을 회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열린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지원할 때는 두 가지의 전략을 짠다. 첫 번째는 점수 계산을 통한 안정 지원. 두 번째 추가적 지원을 생각한다. 추가 합격을 이용한 지원 전략. 상향 지원을 생각하면 상향 지원은 점수 계산이 아니에요. 상향 지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은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고 알아야 되는 건 결국은 경쟁의 구간을 회피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점수가 2점이니까 가까우니까 붙고 점수가 5점이니까 머니까 떨어지고 점수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집 단위에 대한 2회 중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웃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웃 구간. 상위 구간에 내 점수대가 포진되어져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쉬프트 구간. 내가 모집 단위 내에 중간에 속해져 있을 때 어떻게 군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정식 컨설팅은 거의 지금 이제 예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감이 되어져 있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12월 10일에 학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회 진행했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약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라도 좀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거거든요. 전년도에 100분위가 이거다. 전년도 성적 이거다. 그러니까 네 성적으로 여기 대학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어떤 진학진도 관련된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맞나?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입시기관에서 얘기하는 합격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맞나? 라는 걸 전 생각해 봐요. 맞다면 그건 다 뭡니까? 하향 안정 지원이에요. 실제로는 대학 가보면 다 나보다 성적 낮은 애들. 그런 성적대에서 대학 다닐 수가 없거든요. 정시는 내 성적대에서 1점, 2점, 3점, 4점만 상향해서 합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12년 또는 고3이나 재수행 과정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결과나 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데이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에 의한 원서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 구간을 회피하는 추가 학교계 지원 전략을 따르게 세워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